한국어 능력시험 2 실전 모의고사 7회 다음을 듣고 가장 알맞은 그림 또는 그래프를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진아 씨, 지난번 회의 때 사용했던 자료 책꽂이에 있어요? 아니요. 제 컴퓨터에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종이로 인쇄해서 드릴까요? 아니요. 자료를 찾으면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2번. 누가 여기에 커피를 쏟았네요. 자꾸 냄새가 나요. 아, 그러네요. 제가 이거 마무리하고 치울게요. 아니요. 자꾸 냄새가 나면 안 되니까 지금 치우세요. 3번.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일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40대가 9시간 30분으로 가장 길었으며 그 뒤를 이어 30대, 50대 순이었고 20대가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평균 일하는 시간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4번. 오늘 저녁 7시 공연으로 예매하고 싶은데요. 지금 예매가 가능한가요? 어쩌죠? 표가 모두 매진되었어요. 표를 구입하려면 공연 3시간 전에는 오셔야 해요. 5번. 운동을 다 하고 나면 마지막에 꼭 스트레칭을 해줘야 해요. 그래요? 어쩐지 스트레칭을 안 했더니 근육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6번. 조교님, 과제 제출하는 시간을 좀 늘려주시면 안 돼요? 이미 과제를 낸 학생들이 많아서 그건 안 됩니다. 교수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7번. 거실 벽지를 밝은 분위기로 다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 디자인은 어떠세요? 요즘 고객님들이 많이 좋아하는 벽지 디자인입니다. 8번. 요즘 늦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 같아. 생활 습관을 바꿔야겠어. 갑자기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려우니까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음을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이상하다. 여기서 좌회전하면 문화센터가 있었는데. 잠깐 저기에 차를 세워봐.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어. 조금 더 가면 경찰서가 있는데 거기서 물어보자.
그래. 가는 동안 내가 지도를 확인해 볼게. 10번. 수리센터 전화번호 알아요? 서류를 복사해야 하는데 복사기가 고장났어요. 네. 그런데 오늘은 이미 수리센터가 문 닫았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3층에 가서 복사를 해야겠네요. 내일 출근해서 수리센터에 전화할게요. 네, 그래요. 제가 수리센터 전화번호를 찾아볼게요. 11번. 주문하신 커피 말고 필요한 것은 없으세요? 네. 그런데 여기 쿠폰으로 계산해도 되죠? 도장을 다 모았어요. 네. 쿠폰으로 계산하고 받은 영수증으로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어요. 그래요? 영수증을 꼭 확인해야겠어요. 12번. 이번 졸업시험 범위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어? 어제 학과 게시판에 붙어 있었는데 오늘은 없더라고.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 이상하다. 학과 홈페이지에도 없었어. 전공 사무실에 전화해 봐야겠다. 그래. 조교들이 알려줄 거야.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3번. 어떡하지? 지난주에 도서관에 책 반납해야 하는 것을 잊고 있었어. 그러면 아마 연체료가 꽤 비쌀 것 같아. 어쩌지? 오늘도 도서관에 갈 시간이 없는데. 그럼 이따가 내가 도서관에 갈 때 대신 반납해 줄게. 14번. 손님 여러분, 방금 좌석 벨트 표시등이 꺼졌습니다. 그러나 비행 중에는 기류 변화로 비행기가 갑자기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한 비행을 위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나 주무실 때는 항상 좌석 벨트를 매주십시오. 그리고 선반을 열 때는 안에 있는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15번. 이번 주말 민속촌 나들이를 하는 건 어떨까요? 그동안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민속촌이 최근 새 단장을 끝내고 다음 달 새롭게 문을 엽니다. 민속촌 새 단장 이벤트로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은 학생증을 가져오면 입장권을 3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와 함께하는 전통체험 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16번. 부대표님께서는 우리 회사에서 30년 동안 일하셨고
오늘을 끝으로 은퇴를 하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저는 처음에 영업사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지금의 부대표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많은 추억이 있는 회사를 떠나려 하니 서운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고향에 내려가 오랜 꿈이었던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동료 여러분, 회사를 잘 부탁합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7번. 지영 씨,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고르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께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정확히 몰라서 고르기 힘드네요. 차라리 부모님께 필요한 걸 물어보고 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필요 없는 선물을 샀다가는 서로 감정이 상할 수 있잖아요. 18번. 우리 아파트는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분명히 분리수거 방법이 게시판에 붙어 있는데도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해요. 주민들이 게시판을 잘 안 봐서 그런가 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분리수거 방법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에 붙입시다. 19번. 요즘 회사에서 에어컨을 너무 많이 트는 것 같아요. 여름인데도 너무 추워요. 그러면 옷을 더 껴입어 봐요. 저도 회사에서 늘 겉옷을 입고 있어요. 요즘 회사들이 에너지를 너무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를 절약하려면 정부나 기업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건 그래요. 오히려 일반 가정에서 에너지를 더 절약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번. 최 교수님께서는 좋은 소통 방법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요. 특별히 소통에 대해 연구한 이유가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잘못된 소통 방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기 감정 중심의 말하기는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갈등을 피하려면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파악하고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이번에 인터넷으로 부모님 침대를 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글쎄, 침대는 오래 쓰는 가구니까 매장에 가서 직접 보고 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인터넷 쇼핑몰 가격이 정말 저렴해.
매장이랑 인터넷이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인터넷에서 싸게 좋은 물건을 살 수도 있지만 어떤 물건을 사느냐에 따라서 직접 가서 보고 사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에 인터넷으로 부모님 침대를 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글쎄, 침대는 오래 쓰는 가구니까 매장에 가서 직접 보고 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인터넷 쇼핑몰 가격이 정말 저렴해. 매장이랑 인터넷이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인터넷에서 싸게 좋은 물건을 살 수도 있지만 어떤 물건을 사느냐에 따라서 직접 가서 보고 사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 21번 2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우리 회사 이력서를 보니까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 정보를 많이 써야 하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요즘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심각한데 업무와 관련된 정보만 쓸 수 있게 이력서 내용을 바꿔보는 것은 어때요? 그러는 게 좋겠어요. 이력서에 아버지의 직업을 적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업무와는 관련 없는 개인 정보를 적게 하는 것은 지원자의 사생활까지 침해한다고 생각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회사 이력서를 보니까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 정보를 많이 써야 하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요즘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심각한데 업무와 관련된 정보만 쓸 수 있게 이력서 내용을 바꿔보는 것은 어때요? 그러는 게 좋겠어요. 이력서에 아버지의 직업을 적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업무와는 관련 없는 개인 정보를 적게 하는 것은 지원자의 사생활까지 침해한다고 생각해요.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최근 미용 전문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직접 관리하는 셀프 미용이 유행인데요. 셀프 미용이 인기를 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황이어서 그런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는 돈을 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예 피부관리실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전문 미용 기기를 사는 소비자들도 늘었습니다. 저도 비싼 미용 서비스를 한번 받는 것보다 전문 기기를 사놓고 여러 번 사용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해요. 또 요즘에는 스스로 미용 관리를 하는 다양한 방법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전문점에 가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미용 전문가들이 직접 비법을 공개하는 영상도 많고 미용기기도 갈수록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미용 전문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직접 관리하는 셀프 미용이 유행인데요. 셀프 미용이 인기를 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황이어서 그런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는 돈을 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예 피부관리실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전문 미용 기기를 사는 소비자들도 늘었습니다. 저도 비싼 미용 서비스를 한번 받는 것보다 전문 기기를 사놓고 여러 번 사용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해요. 또 요즘에는 스스로 미용 관리를 하는 다양한 방법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전문점에 가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미용 전문가들이 직접 비법을 공개하는 영상도 많고 미용기기도 갈수록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어제 카페에 갔는데 직원이 물어보지도 않고 일회용 컵에 커피를 주더라고. 요즘에는 다 그렇게 주잖아. 난 종이컵에 커피를 마시는 게 편리하고 좋던데. 종이컵이 편리하긴 하지만 작은 노력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면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해. 개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환경 오염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까? 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 해결책을 내놓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환경 보호는 개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정부나 기업에서 환경 보호를 시작한다고 해도 개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거야.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카페에 갔는데 직원이 물어보지도 않고 일회용 컵에 커피를 주더라고. 요즘에는 다 그렇게 주잖아. 난 종이컵에 커피를 마시는 게 편리하고 좋던데. 종이컵이 편리하긴 하지만 작은 노력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면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해. 개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환경 오염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까? 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 해결책을 내놓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환경 보호는 개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정부나 기업에서 환경 보호를 시작한다고 해도 개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거야.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최근 신종 전화 사기가 극성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전화 사기의 가장 좋은 예방법은 무엇입니까? 전화 사기는 주로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전화를 통해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돈을 빼가는 수법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화 사기단을 검거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피해자들 대부분이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나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절대로 통장 번호나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신종 전화 사기가 극성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전화 사기의 가장 좋은 예방법은 무엇입니까? 전화 사기는 주로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전화를 통해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돈을 빼가는 수법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화 사기단을 검거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피해자들 대부분이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나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절대로 통장 번호나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시민의 쉼터는 규모가 작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없애고 불필요한 평화기념관을 건립하자는 의견에 반대합니다. 평화기념관은 우리 도시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도시가 이렇게 특색 있는 도시가 되면 많은 관광객을 끌 수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시민의 편의를 더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편의시설도 없어지는 데다가 외부인이 많아지면 시민들은 더욱 불편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좀 불편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관광객들의 유입은 도시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시민의 쉼터는 규모가 작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없애고 불필요한 평화기념관을 건립하자는 의견에 반대합니다. 평화기념관은 우리 도시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도시가 이렇게 특색 있는 도시가 되면 많은 관광객을 끌 수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시민의 편의를 더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편의시설도 없어지는 데다가 외부인이 많아지면 시민들은 더욱 불편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좀 불편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관광객들의 유입은 도시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좋다, 너무 고맙다라는 말에서 사용된 너무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린 말이었습니다. 기존의 사전에서 부정적인 표현에만 너무를 쓴다고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다와 같이 긍정적인 의미로도 폭넓게 사용하기 때문에 부정문과 긍정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뜻풀이를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너무를 더 많이 사용하는지, 왜 부정을 강조하는 말을 긍정의 의미로 쓰게 됐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표준어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용한다면 그 방향으로 표준어가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예전에는 너무 좋다, 너무 고맙다라는 말에서 사용된 너무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린 말이었습니다. 기존의 사전에서 부정적인 표현에만 너무를 쓴다고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다와 같이 긍정적인 의미로도 폭넓게 사용하기 때문에 부정문과 긍정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뜻풀이를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너무를 더 많이 사용하는지, 왜 부정을 강조하는 말을 긍정의 의미로 쓰게 됐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표준어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용한다면 그 방향으로 표준어가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3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성과 보고서에 포함될 몇몇 세부 사항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대외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에만 수익이 35% 증가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주요 요인이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운송회사들이 소형 물품 운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회사는 산업용 차량이나 기계류처럼 규모나 부피가 큰 물품을 전문적으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한 고객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 회사가 이런 제품들을 잘 다룬다는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열심히 잘 해나갑시다. 다시 들으십시오. 끝으로 성과 보고서에 포함될 몇몇 세부 사항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대외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에만 수익이 35% 증가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주요 요인이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운송회사들이 소형 물품 운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회사는 산업용 차량이나 기계류처럼 규모나 부피가 큰 물품을 전문적으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한 고객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 회사가 이런 제품들을 잘 다룬다는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열심히 잘 해나갑시다. 35번. 3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작가님, 글씨를 통한 마음 수양이 무엇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서예에는 서법, 서예, 서도가 있는데 모두 붓글씨를 쓰는 것을 의미하지만 글씨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서법은 글씨를 쓰는 법을, 서예는 붓으로 글씨를 쓰는 예술을, 서도는 글씨를 예술로 승화시키며 수양하는 자세를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도입니다. 서도는 글씨를 쓰면서 마음을 수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래된 글씨를 따라 쓰며 옛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도의 최우선적 전제는 정형화된 펜과는 달리 붓만이 갖는 독특함, 즉 굵고 약함을 조절할 수 있는 붓의 힘과 글씨를 쓰는 사람의 인품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작가님, 글씨를 통한 마음 수양이 무엇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서예에는 서법, 서예, 서도가 있는데 모두 붓글씨를 쓰는 것을 의미하지만 글씨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서법은 글씨를 쓰는 법을, 서예는 붓으로 글씨를 쓰는 예술을, 서도는 글씨를 예술로 승화시키며 수양하는 자세를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도입니다. 서도는 글씨를 쓰면서 마음을 수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래된 글씨를 따라 쓰며 옛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도의 최우선적 전제는 정형화된 펜과는 달리 붓만이 갖는 독특함, 즉 굵고 약함을 조절할 수 있는 붓의 힘과 글씨를 쓰는 사람의 인품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37번. 삼십팔 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고액의 학원비 때문에 고생하는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과외나 학원에 비해 부담이 없는 학습지를 이용하는 학부모가 늘고 있는데요. 박사님, 학습지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학습지는 저렴한 가격으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아이의 수준에 맞는 단계를 선택할 수 있어서 실력 평가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가 학교 수업에서 미처 따라가지 못한 내용을 보충하거나 심화, 응용학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저렴한 값으로 몇 배의 학습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맞는 학습지를 고르고 잘 이용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다른 아이들이 하니까 무조건 따라 한다면
아이가 학습지로 인해 스트레스만 받고 오히려 학습 의욕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지를 선택할 때 꼼꼼히 따져보고 아이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고액의 학원비 때문에 고생하는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과외나 학원에 비해 부담이 없는 학습지를 이용하는 학부모가 늘고 있는데요. 박사님, 학습지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학습지는 저렴한 가격으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아이의 수준에 맞는 단계를 선택할 수 있어서 실력 평가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가 학교 수업에서 미처 따라가지 못한 내용을 보충하거나 심화, 응용학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저렴한 값으로 몇 배의 학습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맞는 학습지를 고르고 잘 이용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다른 아이들이 하니까 무조건 따라 한다면 아이가 학습지로 인해 스트레스만 받고 오히려 학습 의욕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지를 선택할 때 꼼꼼히 따져보고 아이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9번 4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햄버거 커넥션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햄버거가 어떻게 이상기후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햄버거 속의 고기 패티의 재료는 소고기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햄버거 패티는 대부분 중앙 아메리카 지역에서 자란 소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중앙 아메리카에서는 이 소들을 키우기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먼저 나무를 베니다. 보통 햄버거 한 개를 만들기 위해 숲 1.5평이 사라진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면적의 숲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햄버거 패티를 얻기 위해 나무를 베고 목장을 만들면 숲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오르게 되고 결국에는 지구 곳곳에 이상기후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현상을 햄버거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작은 햄버거가 이상기후를 만들어서 결국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햄버거 커넥션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햄버거가 어떻게 이상기후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햄버거 속의 고기 패티의 재료는 소고기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햄버거 패티는 대부분 중앙 아메리카 지역에서 자란 소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중앙 아메리카에서는 이 소들을 키우기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먼저 나무를 베니다. 보통 햄버거 한 개를 만들기 위해 숲 1.5평이 사라진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면적의 숲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햄버거 패티를 얻기 위해 나무를 베고 목장을 만들면 숲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오르게 되고 결국에는 지구 곳곳에 이상기후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현상을 햄버거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작은 햄버거가 이상기후를 만들어서 결국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41번 4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길거리 아무 곳에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같은 집단에서도 오염수를 정화하지 않고 그냥 배출하기도 합니다. 순간 저지른 환경을 더럽히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자연이 한번 파괴되면 환경을 원상복구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연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작은 생활 습관부터 바꾸어 나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재활용을 철저히 하고 무심코 버리는 종이 하나라도 아껴 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평소에 낭비를 줄여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고 주변에 작은 화초를 키우거나 나무를 심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지구의 환경을 지킬 수 있겠지요? 다시 들으십시오. 길거리 아무 곳에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같은 집단에서도 오염수를 정화하지 않고 그냥 배출하기도 합니다. 순간 저지른 환경을 더럽히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자연이 한번 파괴되면 환경을 원상복구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연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작은 생활 습관부터 바꾸어 나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재활용을 철저히 하고 무심코 버리는 종이 하나라도 아껴 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평소에 낭비를 줄여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고 주변에 작은 화초를 키우거나 나무를 심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지구의 환경을 지킬 수 있겠지요? 43번 4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운전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에너지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3급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3급이란 급출발, 급제동, 급가속을 말하는데요. 이 3급만 줄여도 기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으며 나아가 환경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차량이 급출발과 급가속을 하지 않으면 약 615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경제 속도인 시속 54에서 94km로 주행할 경우에도 연료가 24%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차 안의 짐과 외부 장식을 줄이고 부품 정비를 잘해두는 것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운전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에너지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3급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3급이란 급출발, 급제동, 급가속을 말하는데요. 이 3급만 줄여도 기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으며 나아가 환경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차량이 급출발과 급가속을 하지 않으면 약 615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경제 속도인 시속 54에서 94km로 주행할 경우에도 연료가 24%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차 안의 짐과 외부 장식을 줄이고 부품 정비를 잘해두는 것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45번 4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혀야 할 청소년기에 아침을 걸러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게 되면 뇌 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영양학회 김준호 박사님을 모시고 청소년기에는 어떤 음식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은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두뇌 발달은 4살 이전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뇌가 활발히 제 기능을 다하려면 필수 영양소를 꾸준히 공급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거르면 하루에 필요한 영양 섭취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학습 활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러한 사실이 더 명확해집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 급식에 참여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으로 나누어 시험 성적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아침 식사를 한 학생들의 성적이 아침을 먹지 않은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에 따르면 두뇌 발달을 위해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혀야 할 청소년기에 아침을 걸러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게 되면 뇌 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영양학회 김준호 박사님을 모시고 청소년기에는 어떤 음식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은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두뇌 발달은 4살 이전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뇌가 활발히 제 기능을 다하려면 필수 영양소를 꾸준히 공급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거르면 하루에 필요한 영양 섭취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학습 활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러한 사실이 더 명확해집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 급식에 참여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으로 나누어 시험 성적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아침 식사를 한 학생들의 성적이 아침을 먹지 않은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에 따르면 두뇌 발달을 위해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47번. 4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나요? 전 하늘의 변화를 연구하는 연구자답게 제일 먼저 창문을 열고 하늘의 표정을 살펴봅니다. 날씨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기의 상태를 가늠해 날씨를 예측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역사적으로 홍수를 어떻게 예측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과는 달리 옛날에는 댐을 건설하거나 예보 기술을 활용하여 홍수에 대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장 큰 자연재해 중 하나가 홍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평균 5년에 2번 정도 큰 홍수 피해가 일어났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관상감은 보슬비부터 폭우까지 비의 강도를 8단계로 구분해서 관측했다고 합니다. 특히 세종 때에는 청계천의 수표교를 비롯한 여러 다리에 강물의 수위를 재는 수표가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나요? 전 하늘의 변화를 연구하는 연구자답게 제일 먼저 창문을 열고 하늘의 표정을 살펴봅니다. 날씨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기의 상태를 가늠해 날씨를 예측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역사적으로 홍수를 어떻게 예측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과는 달리 옛날에는 댐을 건설하거나 예보 기술을 활용하여 홍수에 대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장 큰 자연재해 중 하나가 홍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평균 5년에 2번 정도 큰 홍수 피해가 일어났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관상감은
보슬비부터 폭우까지 비의 강도를 8단계로 구분해서 관측했다고 합니다. 특히 세종 때에는 청계천의 수표교를 비롯한 여러 다리에 강물의 수위를 재는 수표가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49번 50번